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남한의 음모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해외에 배치된 미군 부대 가운데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유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방부가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여러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남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대본을 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일축하며 예상했던 것이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공화국 국민의 사망이자 뜻밖의 불상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정남이란 이름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은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난하며 북한 배후설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음모책동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송환을 거부하고 쇼크사안 시신을 부검한 데 대해서도 자주권 침해이자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사건을 영구미제로 몰고 가기 위한 첫 행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통일부는 이를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해 예상했던 것이고 내용을 보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화를 발표한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에 대해선 2002년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산하 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조사단을 보내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선전용이자 홍보용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내부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북한 배후론의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책임 회피를 위한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미군이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대적인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송인 AFN은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이처럼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패트리어트 체계의 성능 개량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ll part of modernizing the U.S. Patriot fleet, and we're starting here at 35th Brigade. Not only will it greatly reduce the logistics footprint of what we have to maintain and improve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but it also adds some significant capabilities to this radar here. We brought the depot here, basically, and we are applying it just like we would back at the depot. And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brigade to get these modifications, the very first. AFN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우수한 민간 제품이나 기술력을 군에 도입하는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업체 설명회를 22일과 23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참가 품목이 2배 이상 늘어나며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투 지원 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테러 의심 차량이 접근하자 엑스레이 투시기와 고화질 카메라가 단 몇 초 만에 폭발물을 스캔합니다. 폭발물이 터질 경우 내면을 빈틈없이 차단하는 방폭벽이 올라와 테러 위협으로부터 철벽 방어가 가능한 대테러 차량 검문 시스템입니다. 주 야간 정찰과 폭발물 수색 작전에 사용되는 로봇 원격 조종 연습의 제격인 폭발물 제거 로봇 모의 훈련 장치입니다. GPS가 탑재된 액션 카메라도 있습니다. 영상뿐만이 아니고
그때 상태의 자기 위치, 심박수, 그다음에 항중력 가속도, 또 고도, 다양한 자료들을 블랙박스처럼 기록을 해줍니다. 전투 지원 장비에서부터 장병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군수 제품들까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국방부가 주관한 2017년 전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업체 설명회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60개 업체 98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돼 작년부터 전후반기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업체 설명회에는 사회째를 맞이하며 작년보다 업체 참여는 물론 참가 품목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간소해져 민간 업체는 기술력만 있다면 군 납품에 도전할 수 있고 군에서는 최신 기술을 접하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가 마련돼 군과 기업이 서로 발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훨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각종 절차나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군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에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전시된 제품들이 군에서 필요한 제품인지 성능과 기술성, 경제성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장 평가 결과는 다음 달 실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선택된 품목은 상반기에 시범 사용을 거쳐 전 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한 유비쿼터스 실험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단기간에 국방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3일 지난해 유비쿼터스 실험 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실험 사업은 민간 우수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 도입해 실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특전사의 이동형 지휘 시스템은 지휘 차량과 이동 중계기, 유무선 통합 연동 장비 등을 이용한 현장 중심의 지휘 통신 체계입니다. 현장 지휘를 통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의 미래 전술통신 체계 발전 방안은 민간의 최신 통신 기술과 장비를 군 전술통신 체계에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대폭 증가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지휘 통제 범위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완료된 과제는 오늘 성과 보고를 해서 국방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전 부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현재 실험 사업이 진행 중인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군 관제 레이더 장애 징후 분석 체계는 방공 관제 레이더의 무중단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41개 사업에 235억 원을 투입해 유비쿼터스 실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선 두 기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온 주장들을 윤현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군 기술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의 경우 민군 기술협력은 우리보다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민군 융합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고 일본과 영국, 이스라엘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세기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이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민군 기술 협력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oT나 드론, 로봇, 시스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신방위산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공이 확실시되는 무기체계,
소요가 명확한 분야 이런 데만 투자했기 때문에 순수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는 제로입니다. 제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이런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군 기술 협력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세영정보통신의 경우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벤처업체, 분대장과 분대원의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무선통신기를 개발해 2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조 망원경에 사용되는 도트사이트 기술을 개발한 동인광학도 성공 사례 업체로 주목받았습니다. 도트사이트 기술을 권총 조준경으로 접목해 사격 정확도를 43% 높였고 군에서 사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그 표적 도트만 표적에 일치시키도록 쏘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격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아울러 정확한 사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민군 기술 협력과 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의 214급 잠수함 정지함이 10만 마일 무사고 항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214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 중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214급 잠수함은 공기 불요 시스템으로 2주 이상 스노클링 없이 잠항이 가능하고 장거리 순항 유도탄을 탑재해 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14급 잠수함 이번함 정지함은 2008년 해군에 인수된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현재 214급 잠수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포르투갈과 그리스도 운용하고 있는데 10만 마일 무사고 항해를 달성한 것은 정지함이 최초입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214급 잠수함을 우리 해군이 세계 최초로 운용한 데다 선박 이동이 많은 한반도 연안 해역에서 수립한 기록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9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동일한 기록을 달성하는 데 걸린 12년 7개월에 비해 4년 4개월이나 단축된 8년 3개월 만의 기록으로 그만큼 214급 잠수함의 작전 운용 비용이 커졌고 해군의 잠수함 전력 운용 능력이 신장됐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대기록은 정지함 역대 승조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10만 마일에 도전하여 20만 마일이라는 다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는 국가에게 시운전과 교육훈련 등을 전수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육사 77기 생도들이 22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생도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86명은 2017년 2월 22일부로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학교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평균 3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합격한 77기 육사생도 입학식이 22일 육군사관학교 을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생도들은 지난달 13일부터 5주 동안 사관생도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화랑 기초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군대생활 다 마친 만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입학한 생도 중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육사인이 된 전세호 생도 등 3명과 형제가 육사 동문이 된 3명의 신입생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서 같이 자랑스럽게 가고 싶습니다. 육군사관학교장은 이날 입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70년 호국 전통의 역사를 계승하고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군인의 길, 장교의 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위국 헌신과 살신 성인의 길입니다. 입학식을 마친 77기 생도들은 오는 27일부터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편 국방뉴스는 이날 입학한 육사 77기 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전 과정을 취재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13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12사단이 무박 2일간 상사와 원사를 대상으로 을지소부대 팀워크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사단 예하 부대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 등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악지역 극복과 은거지 확보 등 9개 상황에 대한 팀별 조치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사관들은 분대장 또는 분대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돌발 사항과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력적 한계와 배고픔, 수면 부족 등 다양한 극한 상황을 이겨내며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부대는 상사와 원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사관 정예와 추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35사단은 22일 임실 지역에 건립된 충경아파트 2단지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사단은 아파트 신축에 기여한 건설 회사들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표지석 제막식 후 사단장은 준공식 참석자들이 세대를 현장 확인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군인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한 충경아파트는 지난 2005년 전주 지역에 있는 94세대의 군인 아파트를 전주시에 양려하고 충경아파트 1단지 81세대와 이번에 준공된 2단지 113세대를 부대가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준공했습니다. 20일 오후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한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가전략기동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전장은 통신과 무기체계 발달로 인해 작전 영역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변하고 또 사이버전과 이상 환경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내외 전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국가전략기동부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입체적으로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며 기동성과 투사 능력을 갖춘 부대를 말합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임무는 평시와 전시로 구분됩니다. 평시에는 다목적 신속대응 부대로서 민간 지원 작전과 평화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을 수행하고 전시에는 상륙작전과 지상작전, 강제 진입작전 등을 수행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군이 바로 해병대인데요. 해병대는 공격부대로 전장 억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한 전장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아 어떤 장소로도 접근이 가능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연합훈련과 전지훈련 등 다양한 작전 환경 경험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해병의 긍지에 나오는 대표 구절인데요.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오늘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국가전략기동부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민간의 최신 통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접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첨단 ICT 시대에 맞는 전술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